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종인 세종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의의와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이창기 교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춘희 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배재대학교 행정학과의 최유택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공약을 하고 2003년 12월에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를 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에 유언을 제기하면서 혼란을 겪다가 9월에 유언 판결이 나와서 충청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조천역 차가운 바닥에서 우리 충청 주민들이 정말 그 행정수도를 살려내라는 그런 시위를 하면서 2005년 3월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우리 행정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세종시가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쪽짜리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도시로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 또 한 번 충청인들이 일어났었고, 그 뒤에도 박근혜 정부 때 신규 부처의 이전 고시를 지원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차질을 빚었습니다만, 최근에 지난 9월 28일 국회를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행정수도 완성으로 점차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이신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또 학자로서 역할을 해오신 최유택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정말로 이번에 수고 많으셨는데요. 예. 사실 국회 분원에 대한 제안을 처음 하신 분이고, 예. 또 이 완성을 위해서 이번에 1인 시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소유가 남다를 텐데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정말 오랜 수건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신행정수도를 공약한 게 2002년도 9월 28일이거든요. 네. 9월 30일이죠. 9월 30일인데 그야말로 만 19년 만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법이 이제 국회법이 통과된 거고, 또 뭐 저로서는 2012년 1월 3일에 제가 그때 세종시장 출마 얘기를 꺼내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그때는 국회 분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프레스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세종시를 지금은 반토막난 행정중시 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행정수도로 완성해 나가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그때로부터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좀 감격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신 우리 37만 세종 시민은 물론이고, 또 550만 우리 충청 지역민들께서도 늘 함께 해주셨고, 이번에 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충청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예를 써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박병석 의장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법안을 제출해 주신 3개 법안이 나왔는데, 네. 대표 발의해 주신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하신 분들 홍성구 의원, 그다음에 박안주 의원, 그리고 정진석 의장, 네. 이런 분들이 또 노력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애써 주셨다는 데 대해서 좀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교수님,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그동안 방송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 국회법 통과에 상당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 감위와 더불어서 이 세종의상 설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통과가 돼서 정말 그 충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튼간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역할이 제일 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왔을 때 지역의 지식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회에 그 큰 어른이신 우리 이창기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충청권 지식인 선언을 한번 좀 우리가 이끌어보자. 그래서 제가 대전, 충남, 청주까지 다니면서 그때 110분의 교수님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도청에서 저희가 이제 지식인 선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부터 등간에 뭐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학자로서의 논리도 좀 개발하고 나름대로 투쟁도 했던 그런 기 때문에 감회가 더 새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의 사실은 이 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탄생의 배경이 국가의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짜 이제는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여기에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개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큰 일도 조만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팔씨름 해보면 말이죠. 예. 막 팽팽하게 이렇게 버티다가 예. 어느 한 수가 딱 꺾이잖아요. 네. 꺾이면 이제 승부가 결정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갖는 의미가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오게 되면은 이제 무게중심이 확 세종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행정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행정수도를 계획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2,200만 평이나 땅이 필요하고 그런 이유로 또 인구도 50만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는 정부가 옮겨오면은 당연히 정부 산하기관이라든지 협회 단체 이런 것들도 다 옮겨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모든 도시계획을 짰거든요. 그랬는데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상가 공식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우리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뭐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옮겨오고 국회가 옮겨오게 되면은 이런 산하기관이나 협회 단체가 더 이상 서울에 머무를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면은 이 세종시가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정치 행정 중심이 돼서 이제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이 중심이 돼가지고 경제를 운영해서 미국은 이제 뉴욕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가 되는 것이죠. 1급 중심 체제에서 이제 양극 두 개의 그 축이 만들어지고 나아가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남이라 호남이라든지 이런 쪽도 국가 균형 발전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 세종시 만드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개의 극을 갖는 성장 축을 갖는 이제 그런 균형 잡힌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 대전 충청권도 메가시티 얘기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아마 큰 시발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구하고 경북도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뭐 거기는 이제 뭐 될 것 같이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광주 쪽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하면 여기서 이제 다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인구들이 대개 한 500만, 뭐 700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로 형성을 하면 그런 나라들 한 5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성장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행 이제 지방행정 시스템을 보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교통통신 지금보다도 훨씬 덜 발달됐을 때
생활권이 아주 좁았을 때 만들어진 그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세종시를 처음 계획할 때도 이걸 세종시 50만 원 신도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축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은 그때는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세종은 행정을 담당하고 대전, 뭐 청주, 천안, 공주 이런 도시들이 또 다른 기능을 담당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활권, 큰 생활권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자, 경제 중심 축을 만들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이나 광주 전남보다도 훨씬 더 논의 자체는 먼저 시작된 것이죠. 다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메가시티나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일부 이제 대구 경북 같은 데는 아예 행정 통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행정 통합은 이제 아주 감명해 보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행정 통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검토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뭐 다 지쳐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죠? 굉장히 네. 많이 걸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충청권이나 부울경 같은 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자면은 광역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는 거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행정통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 단계로 우선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점차가 넓혀 나가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너무 약하단 말이죠.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여태까지 아직 지방에서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게 지방정부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믿고 맡기기 어렵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티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중앙정부가 지금 특별 행정 관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금강역 관경청이라든지 국토청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이제는 지방정부 단위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지면 과감하게 맡겨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위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제 메가시티 문제는 또 좀 이따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왔고요.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번에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예. 이걸 아마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뭐 한국행정학회에서 용역도 하고 그랬던데 최태 교수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그 연구안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 제가 꿈나고 있는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서울하고 세종 이게 그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연간 그 손실액이 얼마냐면 2조 8천억을 해서 4조 8천억 정도가 된다. 이 정도 이제 연간 손실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 3년 동안에 그 공무원들 출장비만 해도 917억 원 정도가 그냥 길에 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길에 뭐 돈만 뿌려진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 길과장, 뭐 차국장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의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출장 횟수도 통계를 보니까 86만 9,255회를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한 사람이 다녀온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이걸 다 따져보면 정말 엄청난 비효율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7,55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이 1,421억 원, 고용 창출 효과가 2,823명, 그리고 임금 유발이 1,468억 원, 또 거기에다가 이제
국회 분원이 건설되는데 한 1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어쨌든 이제 세종에 이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간접 효과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께 좀 보완 좀 하시는데 구체적인 이제 수치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이제 그런 이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실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세종시가 이제 행정 수도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될 때 그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하는 우리 국가 정책의 틀 자체가 좀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효과가 이제 가장 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행정 비효율이 이제 뭐 2조 8천억에서 4조 8천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숫자로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게 하나 정책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필요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 정책 담당 실무자들하고 또 경우에 따라 장차관이나 실국장님들하고 그 끊임없는 토론을 해서 이런 문제를 짚어내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야 정책 완성도가 높아진대. 지금은 이제 공간적으로 장차관들은 주로 서울에 있고 국장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정책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알게 모르게 국가 정책이 하나 잘못돼서 우리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 국민들이 불편을 입는 게 굉장히 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세종시로 보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가게 되면은 세종시 대표 산업이 뭡니까? 대표 산업은 행정 서비스 하나 공공행정이에요. 공공행정이 우리 예, 대표 산업인데 이게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산하기관 협회단체들 가가지고 함께 일하는 행정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세종시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표적인 시민이 우리 공무원들이랑 중앙부처 공무원이 우리 대표적인 시민들인데 우리 시민들도 마음 놓고 국가 정책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생활도 그렇죠. 안정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안을 짜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결을 포함해서 상임위가 한 11개 정도 이렇게 예, 이전하고 예. 또 국회 사무처, 예. 도서관 등등 이렇게 이전해 오는 걸로 아는데 혹시 시장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아시면은 소개해 주시죠. 이걸 이제 검토하는 과정 보면은 이게 새로 이제 검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한 검토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정세균 그 국회의장 때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좀 챙겨보자. 그래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그때 아마 행정학회에서도 그런 검토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적게는 한 3배, 4배, 많게는 6배 내지 7배. 되게 BC가 1이 넘으면 그렇죠.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게 뭐 3 내지 4, 6 내지 7 뭐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때 논의가 됐었고요.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제 공표는 안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고 타당성은 일단 있다고 그때 전제가 되고 나서 그러면은 국회를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면은 어떤 규모로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이제 2019년에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한 겁니다.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니 이제 그 입지와 관련해서 5개 후보지를 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다 이렇게 되는 게 그 후보지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가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전 규모와 관련해서도 5개 대안이 제시가 됐는데 그 중에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그 연구한 학자들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하는 게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네. 이렇게 따져보니까 11개예요. 11개. 거기다가 대부분은 이제 예산 작업이
기획재정부하고 또 경제부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니까 예산결산위원회. 그래서 11개 상임위원회 플러스 예결위원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 사무처 그 여러 조직들을 이제 이전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했고 박병석 의장께서는 지금은 이제 위헌 문제 때문에 전체로 옮길 수가 없는데 언젠가는 이제 헌법이 개정되고 위헌 문제도 정리될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미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나중에 국회가 전체 옮기는 것에 대비를 하자. 그래서 면적도 지금 현재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33만 제곱미터, 그렇죠. 10만 10만 평쯤 되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박병석 의장님이 이제 요청을 하신 게 62만 제곱미터예요. 두 배네요, 거의. 1.8배를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야 그거는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이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헌해서 국회가 전체에 옮겨오고 또 그때 되면은 뭐 청와대나 또는 다른 헌법기관 또 옮겨와서 우리 세종시가 이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것도 있는데요. 그 이제 국토연구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규모 한 5천 명 가까이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매일 그 국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또 다양한 효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 5천여 명이 이주해 온다면 정주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특별 공급이 이제 없어졌어요. 네.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다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10,000명, 20,000명이 방문한다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세종시와 행복청이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회 분원도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좀 크게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내려올 거니까 언젠가는 내려올 거니까 그때 뭔가 좀 뭐 그러니까 지금 털을 잡아놓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데로 가면 뭔가 그림이 좀 조잡해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있는 땅이니까 좀 크게 잡아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공무원들에 대한 특공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LH 공사의 어떤 뭐 비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급하게 결정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세종이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좀 세종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국회가 내려오고 안정화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수행되지 않으면 제가 봐도 국회에서 잘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입법고시 제가 이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에는 입법고시가 제일 약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면접을 보니까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합격을 하면 서울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는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입법고시는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이제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 세종 의사당 관련해서 정말 저는 이 특공 문제는 다시 한번 세종 시민들이 정말 통큰 좀 결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종 시민들은 제가 이제 그 SNS라든지 이런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면은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이세요. 한 80-90% 정도는 그거는 실수요자들인데 실수요자들이 그 주택 문제 마련 안 해놓으면 어떻게 오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특공을 배치할 때도 정부 부처가 어느 정도 다 옮겨왔고 그러니까 이게 역할을 이미 다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가 새로 옮겨오게 되고 5천 명 이상의 국회 사무처 직원들,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국회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제2집무실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직 좀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 중에서 굳이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될 부처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부처들 추가 이전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거 어떡할 거냐? 그건 대책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지금 행복도시 그 특별법에도 보면은 이제 정부 기관을 이전하게 되면은 이전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이 이전 계획에는 주거 대책을 예.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거 대책을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 시민들도 대체로 다들 동의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다만 이제 걱정거리는 그게 혹시 지나친 특혜가 될까 봐서 또 투기 우려가 있을까 봐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그런 걱정을 헤아려서 주거 대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그 국회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임기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실은 국회의원하고 임기를 같이 하니까 이런 뭐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이 더 형식적으로 맞을 거고 또 이제 그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신규 공무원들 이제 선배들은 다 특별 분양도 받고 지금 주택 문제 해결했는데 나중에 이제 매년 1,000명, 2,000명씩 새로운 공무원들이 또 이제 세종시에 와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선배들이 특별 분양 다 받아서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살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직은 젊고 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이제 젊은 이제 신입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주택 같은 것도 미리 좀 넉넉하게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국무총리 김부겸 총리께도 좀 건의도 드렸고 얼마 전에 또 그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님도 따라가서 제주도까지 가서 좀 뵀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우리 세종 시민들은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이제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이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는 이제 국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설계도 하고 국회를 잘 질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오게 되면은 우리 세종시의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부 부처 오는 걸로 계산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짜놨는데 정부 부처 못지않은 파급력이 있는 국회라는 이제 새로운 기관이 오게 되면은 도시계획 그 큰 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국회는 국회가 중심이 되고 잘 지을 거고 뭐 국회 앞에 아까 이제 산하기관, 협회, 단체, 언론기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회 타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전월산, 언수산 앞에 넓은 땅을 사실상 유보지를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한 18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제 국회가 이제 62만 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국회 땅을 빼고라도 한 그 2배 정도 되는 이제 여유 부지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국회 타운도 만들고 언론기관도 유치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국회가 오게 되면은 또 토지 이용 계획도 바뀌지만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큰 축이 이제 흔들리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프라도 새로 계획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회는 국회대로 이제 설계 공모도 하고 구체적인 설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시하고 행복도시 건설책은 도시 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을 보는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 의사당이 오게 되면 지금도 세종의 도시 문제가 교통 문제라든지 상가 공실 문제가 큰데 그런 것들이 또 가속화되지 심화되지 않느냐는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가끔 뭐 회의하러 이제 세종을 가보면 이 주차 문제가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공실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세종 국회의사당이 내려온다라고 해서 이 공실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또 하나는 세종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여러 이제 나라들 다니다 보면 세종 정도 되면은 지하철보다는 제가 볼 때는 트램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이제 관광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행정도시로서의 어떤 뭐 수범 사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후진 국가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관광을 올 거예요. 선진지 견학이라서 오면 지하철 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트램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또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공주부여도 가서 한국의 전통적인 면모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 문제도 좀 더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우선 교통대책. 이제 주차 문제는 네. 그 우리 이제 어떤 도시든 간에 그 고층 건물의 주차 문제를 주차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건물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 20층 건물이 들어선다. 근데 그 지하에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정도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차 문제를 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앞으로 이제 도시가 더 완성되면은 주차 문제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 주차 문제 힘들어지는 것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요. 실은 이제 우리 세종시만 하더라도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들 것 같습니까? 한 2억쯤 들지 않을까요? 우리 세종시는 한 1억 정도 들어요. 아, 1억. 한 면 만드는데. 한 면 만드는데 굉장히 아. 비싼 겁니다, 주차. 네. 그래서 이거는 그보다는 이제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나 도보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주차 문제는 어떤 도시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해결하는 경우는 없다. 물론 필요한 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할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정 주차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차장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은 이제 주차 문제 그 하나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대중교통이라든지 승용차 이용을 좀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더구나 앞으로 도시가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공실 문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회가 오게 되면 제가 산하 기관, 협회, 단체 이런 데도 많이 내려올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많이들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실 부분 상당 부분 해소될 수가 있어요. 또 시간이 가면은 또 이제 그런 이제 수요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사무실도 생기고 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고 또 협회 단체들 오게 되면은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 사무실 수요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은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가장 큰 대책이 국회 세종의사당입니다, 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게 옛날과는 수요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그 상가에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도 직접 사고 음식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향이 훨씬 더 빨라졌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 집에서 음식 시켜 먹고 이런 비율이 굉장히 많으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의 상가 수요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상가 수요를 물론 이제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하고 앞으로 건설 계획도 일부 좀 변경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은 좀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해나갈 생각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트램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도시내 교통은 이제 BRT라고 해서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 중에서 이제 그 굴절 버스 2대 이제 붙여놓은 거 그것을 지금 그걸 이용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처음 계획할 때는 이게 도시가 완성되면 50만 도시가 되면은 그때는 그 트램이 다닐 수 있게끔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가 바이모달 트램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BRT라는 전용 차선이 만들어져 있고 또 신호등 간섭이라든지 다른 교통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이라서 그 트램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수 있게끔 됐어요. 다만 지금은 도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버스로도 지금 충분한 버스도 지금 아주 여유 있어요. 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버스로 하는데 나중 가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처음부터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여건은 이미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도시와 도시 간의 교통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광역철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결국 이제 버스라든지 승용차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이제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도시 내에서 시내에서 교통이 막히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구간도 짧고 또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또 퇴근 시간 그때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길어봤자 한 30분 이러니까 이런 견딜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거나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또 청주로 출퇴근하는 이런 게 많은데 이거는 승용차로 해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광역 그 철도망 계획이 대전과 세종 교통 문제는 대량 수송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대전 지하철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런데 연장을 하게 되면 세종시에 철도를 지상으로 놓게 되면 도시가 또 분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내 구간은 아무래도 지하철로 이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정부 청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청사에서 바로 이런 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 생각 같은 이제 광역철도가 만들어지면은 이 광역철도가 우리 이제 조치원을 거쳐서 이렇게 청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조치원에서 경부선 철도로 만나요. 그러니까 한편은 청주로 가고 한편은 이제 서울로 가면 천안 쪽으로 서울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도는 이제 레일 철도망을 연결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광역철도 건설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메가시티 얘기를 할 때 광역철도야말로 메가시티에서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그럴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